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꿀특강, 제가 과제로 내어드리는 꿀특강의 첫 번째 우리 의문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의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으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교과서에서 한번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기억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의문이라고 하면 무엇을 구별해 주는 거였나요? 네,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뭐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우리말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밑에 예로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달과 발. 어디가 차이가 나나요? 여기서는 첫 소리가 디귿이었는데 여기서는 첫 소리가 비읍이에요. 그죠? 뭐예요? 디귿과 비읍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죠. 자, 그럼 디귿과 비읍은 우리나라 말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모음과 자음 중에서. 대답했죠? 바로 자음입니다. 그죠? 이런 자음이 어디 의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과 비읍. 자, 그럼 여기도 볼까요? 똑같이 첫 같았어요. 그런데 어디가 다르나요? 중간에 여기서는 아고 얘는 우예요. 그래서 중간 소리, 중성이 다르죠.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중성이 달라요. 그럼 이거는 자음인가요? 모음인가요? 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음운에는 자, 음운의 뜻은 정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단위야, 소리의 단위.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한번 읽어만 둘게요. 의문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리을이 하나죠. 그죠? 그런데 르 소리가 하나인데 어때? 영어에서는 L과 R, 선생님 발음 장난 아니죠? L과 R 해서 의문이 두 개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의문의 개수는 다를 수도 있고 관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의문에는 그러면 자음과 모음만 있나요? 아니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자, 올라갈게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분절 의문이라는 게 뭐라고 분절이래. 뭐야? 나눈다는 얘기야. 끊는다는 얘기지. 나누고 끊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분류가 가능한 거, 홀로 실현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조금 전에 위에서 보았던 자음과 모음이 된다는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 그럼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예요. 얘는 모음을 먼저 봅니다. 공기가 발음 기관을 지나면서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혼자만 있어도 소리를 낼 수 있죠. 얘 어떻게 소리 내요? 아, 그죠? 얘의 소리는 아예요. 됐죠? 얘도 야, 예, 여, 예, 오와 이런 식으로 이 모음들은 하나만 가지고도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미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음은요, 발음기관의 한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된대요? 막히거나 뭐를 받아요?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혼자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없다. 혼자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 선생님 이거 그잖아요. 얘들아, 이거 기억의 소리는 뭐야? 아니야. 왜냐면 그라는 건 기억에다가 뭐가 합쳐지는 거야? 으라는 모음이 합쳐졌을 때 그인 거야. 즉, 기억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소리를 표현할 수가 없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 방해를 받지 않는 모음의 도움으로 필요해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아들 자자 써서 자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분절 의문. 됐나요? 자, 그래서 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다? 자음과 모음. 자, 그럼 비분절 의문은요? 비분절. 분절은 뭔데? 떼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비라는 건 안일비자잖아요. 그러면 떼서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뜻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혼자 실현하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거 있어요? 소리의 길이요. 자, 그러면 그 밖에 비분절 음으로는 억양도 있고요. 소리의 높이도 있고요. 세기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밤에 밤을 먹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밤에 밤을 먹었다. 자, 밤 옆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얘가 뭔가요? 소리를 길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는 뜻이 달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 그것이 비분절 음운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억양에서 우리가 말의 끝을 높여주면 어떤 뜻이 되나요?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죠. 어떤 뜻이 되나요? 올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묻는 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억양에 따라서도 높이와 세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뜻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게 있더라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볼게요.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고 갑니다. 국어에서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긴 소리로 발음되는 밤, 눈 이런 아이들도 앞에 접사, 그 다음 뭐죠? 접두사랑 붙어질 때 알밤 해서 밤은 짧은 소리가 되네요. 싸락눈도 싸라기라고 이야기하는 근이 합쳐졌을 땐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짧은 소리로 싸락눈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런 정보들도 그냥 한번 읽어두실만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운이라는 건 소리의 단위였는데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다면 음절에 대해서 우리는 보겠습니다. 뭐요? 음절. 자, 그러면 우리는 음절이라는 건 이미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 글자, 두 글자. 그게 음절이잖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왜 그런가요? 한 글자를 우리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즉, 한 번에 발음되는 소리의 덩어리로서 우리나라의 음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요? 초성, 중성, 종성. 요 세 가지를 합해서 한 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초성에는 자음, 뭐가 와요? 자음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자, 중성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리는 바로 모음이에요. 모음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종성도 자음이 있거나 없거나. 자음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음이 있거나 없거나. 초성, 종성에선 자음이 있거나 없거나.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모음이 있나요? 모음만 있는 거. 요런 거. 첫 소리의 이응은 얘들아 여기는 소리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아, 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얘가 없어도 아라고 읽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얘는 첫 소리 이응되어 있는 얘들은 모음 하나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음 플러스 모음일 때는 가, 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음에 자음만 있으면 여기 첫 소리는 이응 그냥 이렇게 비어있다라는 뜻이고 안, 옷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럼 얘의 발음은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죠? 간, 종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 자음. 초성, 중성, 종성이다. 됐죠? 국어에서 음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선생님 조금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절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을 때 한번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문법 책에서 다룰 때 이야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음절을 이루는데 중심이 되는 울림도가 가장 큰 소리를 성절음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들 볼까요? 국어의 분절 음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모음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음 중에서 우리는 모음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단모음과 적읍시다. 이중모음으로 나눕니다.
자, 단모음은 뭔가요? 단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게 딱 10개예요. 자, 그 다음 이중모음은 그 외의 나머지들. 그러면 뭔가요? 이중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한 번씩 이동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중모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항상 같이 합쳐지는데 반모음 이계열 요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게 혹은 반모음 우계열 오우계열이 같이 붙게 돼요. 그거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밑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단모음 먼저 볼게요. 그래서 그걸 분류할 때 우리는 기준이 3가지예요. 뭐에 따라서 혀의 높이에 혀의 높이가 아니라 혀의 높아지는 부분이 앞에 있느냐 뒤로 있느냐, 혀가 앞쪽으로 쏠리느냐 뒤쪽으로 쏠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전설 모음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는 바로 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으로 둔 상태래. 여기에는 전설 모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모음이 필요합니다. 볼까요? A에는 선생님 A에는 이가 어딨나요? E는 아에 이 합쳐진 거죠. 자, 이 있어요. 에 마찬가지. 왜, 이 다 뭐가 있나요? 이가 있죠. 자, 그런 애들 전설 모음입니다. 후설 모음은요? 없어요. 뭐가요? 이 모음이요. 그래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뒤쪽으로 가요. 혀가 뒤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 어, 오, 우, 으 해보면 이 했을 때보다 이, 으 차이 해볼까요? 이, 으, 이, 우, 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혀가 어금니 쪽으로 어금니보다 앞쪽으로 확 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으 할 때는 혀가 뒤쪽으로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구분은 무엇의 유무? 이 모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시는 것이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로 나뉘어져요. 자, 고모음은요. 그러면 혀가 아래로 갈수록 입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혀가 위로 있을수록 턱도 위로 가면서 입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입의 크기가. 그러면 입을 연다 닫는다 라는 걸로 고모음은 입을 작게 열어서 폐모음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개모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알아두셔요. 자, 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 개모음 뭐예요? 멍멍이야? 아니고 열렸다라는 뜻이야. 입을 가장 크게 열었다. 됐죠? 자, 그러면 평순 모음은 입을 평평한가 둥그냐 하는 거야. 얘들아, 요거 2개 구분할 때는 원순 모음에는 반드시 뭐나 뭐가 있어야 돼? 오나 우가 있어야 해. 한번 볼까? 여기다 봐봐. 우 합쳐진 아이들이지. 여기는 없다. 됐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3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둔 표가 어떻게 돼요? 이거나 요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 두었다. 됐죠?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야기할 때 이 위는 추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외우기도 해요. 이 위는 추워. 그 다음 저 모음에서 저는 누구를 가르치죠? 내가 할게요. 저가 할게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서 빼시면 되는 거죠. 바꾸시고.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런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여기에 빈칸 채우세요 하는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뭐예요? 이거의 원리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들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아래로 갑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표는 단모음 개념은 끝났고요. 이중모음 볼게요. 이중모음은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나중에 서로 달라지게 해요. 이야 어떻게 돼요? 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이야 반모음 이에 아가 들어간 거구나. 얘는요. 이에 얘들아 해보면 이에다가 에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모음 이가 결합된
종류들은 야여, 요유, 예예, 의 됩니다. 의. 됐나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의는요, 반모음 의가 합쳐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참고할 만해요. 견해가 한 두 가지로 돼요. 의는 반모음 의에 모음 이가 결합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나 우리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그냥 요걸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요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혹시 전공을 더 깊게 하게 되면 보게 되는 것.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뭐까지? 얘도 그냥 이 계열이구나 까지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 반모음 오, 우 결합된 이중모음은 우와, 우와, 왜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는 다 반모음 오나 우, 반모음 오, 우 결합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반모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혼자서는 음절을 이루지는 못하는데요. 단모음처럼 완전하게 발음되지도 못하고 아주 짧게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어있는 것들, 얘들을 반모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됐죠? 그래서 이중모음은 반드시 반모음의 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그럼 국어의 자음 보겠습니다. 자음은요. 자음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그 소리의 특징에 따라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기준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위치는 우리 개구도 있죠. 그러니까 발음 기관의 그 단면도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목청 안으로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입술, 브브프무 이런 식으로 두 입술이 반드시 만났다가 떨어지는 소리들, 거기 입술 소리가 될 거고, 윗잇몸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느, 뜨, 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는 사실은 치조음인데 윗잇몸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조음이 뭐냐면 이빨이죠. 치아. 그 치아 사이를 뚫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소리라서 그걸 치조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센입천장 소리는 센입천장에 혓바닥이 붙어요. 센입천장에 혓바닥이 붙어요. 무슨 글자 같아요? 선생님 이거 지읒. 그쵸? 지읒과 같아져요. 그래서 센입천장 소리 즈고요. 얘는 센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경. 단단할 경자, 그 다음 입구자, 그 다음에 열릴 개자 써서 경국의, 국의 여기를 국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국의, 연국의, 이렇게 경국의 연국의 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요 센입천장 소리, 열입천장 소리만 거의 썼을 텐데 고등학교 오시면 경국의 연국의 이라는 말들도 같이 쓰게 됩니다. 점점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다음 영국의 음은요, 혀 뒤가 여기에 붙는 거죠. 여린 입천장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여린 입천장 소리고, 목정 소리 후음은 성대를 맞거나 마찰시키는 거, 소리, 히읗 소리 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기준이 나뉘어지고, 그 다음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중에서 우리는 울림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비음은 요거 먼저 볼 거예요. 비음은요,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선생님 그래서 비음 할 때는 코를 막고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느으 한번 해볼까요? 무느으 코를 막으면 무느으 소리가 좀 다릅니다. 그죠?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거 얘는 소리를 낼 때 코를 막든지 막지 않든지 같습니다. 왜? 콧소리의 영향을 받지, 콧구멍의 그 통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근데 얘는 반드시 콧구멍이 어때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되는데 코로 공기를 내보내야 되니까. 됐니? 그래서 요것들은 비음이고요. 유음은 뭐예요? 흐르는 소리라고 해서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서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내는 것.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소리가 종류가 두 개인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리을은 르 할 때 그 처음에는 혀끝을 위로 대는 느낌이고 끝에 종성 즉 마지막은 이렇게 혀끝을 댔다가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소리라서 이렇게 종류를 두 개로 이야기했지만 어쨌거나 공기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유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을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를 읽었을 때 리을이라고 읽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리을이 뭐가 되는 거죠? 탄설음 여기 해당하는 혀를 윗잇몸에 탁 친다. 그래서 탄설음이라고 한다. 얘는 양옆으로 흘려보낸다. 설측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요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되고요. 그걸 이야기해보면 자음을 체계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수능에서는 여기 빈칸 채우십시오 하는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그렇게 주지는 않고 어떤 정보를 위해 보기에서 설명을 적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음운에 대한 이 자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 보기를 읽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개념들을 좀 주시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음 여기 한번 읽어두시고